근데 아무튼 제목은 이름은 돈 되는 사이드 자유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경제생활 재테크에 대한 것들은 맞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풀긴 하겠지만 그 전에 좀. 지금 카페 그 메뉴 구성이요. 네. 뭐 10만 원 버는 방, 30만 원 버는 방, 50만 원 버는 방 이런 식으로 금액대로 나눠져 있어요. 아 그래서 진짜요? 예. 재밌다. 빠숑의 세상 탑사기 좋아요 구독 만세. 네, 안녕하세요. 발송이 만난 사람들. 예,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제 동생이긴 하지만 막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능력이 많은데 늘 부끄러워해. 근데 그 묵묵히 또 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 대견하기도 하고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삶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좀 모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전부터도 이런 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뭐 시장의 대세인 것처럼 막 지금 세상을 휩쓸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분들도 좀 한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내 집 마련하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었죠. 그리고 주식으로 돈 버는 분들도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뭐 최근에 주식이 폭락을 했다가 이렇게 폭등을 하는 바람에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돈을 벌었다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거 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최소한 10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 겁니다. 본인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실력껏 버시는 분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처럼 좀 서민들, 중산층 이하, 특히 이제 집에서 또 이렇게 뭐 전업주부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회사에서 회사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 좀 덜 할 텐데, 뭐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런 경제 생활, 재테크 생활에서 좀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 중에서도 직장 월급이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만족스러운 분은 없겠죠. 근데 조금 두 번째 조금 수득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다는 것들을 제가 최근 1, 2년 동안 많이 좀 느끼고 상담도 많이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가 하나의 사이드 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야에 오늘 모신 분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몸소 실천해주고 계셔갖고 그 노하우를 살짝 좀 얻고자 모셨습니다.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예, 오늘 모신 분은요, 블로그에서는 이제 풍백이라는 아이디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고요. 책도 많이 내셨어요. 예, 저자이시기도 하시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런 뭐, 투자자나 저자로서가 아니라 이 사이드 잡을 고민하고 어떻게 좀 실현시켜 나가시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계신 풍백 임다혜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좀 제가 설명이 좀 길었는데 예, 그렇게 고민해 오신 거 맞죠? 네, 저는 회사 그만두면 되게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그만두고 나오니까 바깥에 어떤 다양한 기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블로그를 시작으로 카페 운영부터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행착오도 아니고 계속 성공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격이 꼼꼼하고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일만 하세요. 그리고 또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근데도 이 부끄러움을 이제 극복하면서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존경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저는 대한민국의 거의 99%가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진짜 내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이렇게 활동을 한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지 않고 사이드 작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고 좀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있는 거 다 풀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돈 되는 사이즈 잡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다양하게 활동하는 친구들하고 모여서 만든 연합 카페입니다. 뭐 네. 보통 카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스타 강사가 중심에 있고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느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소소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좀 동등한 위치에서 모여서 각자의 활동을 나누자는 의미로 만든 카페입니다. 듣기만 해도 뭐랄까 좀 이렇게 지적인 모임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거기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재테크 카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스타가 한 명 딱 있죠. 네. 뭐 빠숑이 있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뭐 아이메피가 있고 이주연이 있고 뭐 아이고님이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긴 개개인의 장점들이 있지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서로 나누는
나누면서 서로 이제 그런 시너지를 주고받는 그런 카페란 말씀이신 거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거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렇죠. 여러 명이 모여 있다 보니까 각자 관심사를 갖고 있는 팬들이 서로 모여 있다가 그렇죠. 이 강의가 이 카페에서 유치가 됐네. 그러면 한번 이것도 들어볼까 하고 서로 넘나들면서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근데 아무튼 제목은 이름은 돈 되는 사이드 자유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경제생활 재테크에 대한 것들은 맞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구체적으로 하나씩 풀긴 하겠지만 그 전에 좀 지금 카페 그 메뉴 구성이요. 네. 뭐 10만 원 버는 방, 30만 원 버는 방, 50만 원 버는 방 이런 식으로 금액대로 나눠져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재밌다. 10만 원 버는 방에는 저희가 이제 절약이랑 가계부 쓰는 거 운영하시는 브릿지 운영하시는 아디님이 있으시고, 예, 절약하고 가계부, 야 네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절약과 가계부만 써도 10만 원 벌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예. 저희가 또 앱테크라든가 이런 거 소소하게 하고 앱테크, 있거든요. 야 네. 재밌다. 앱테크. 예. 이런 정보들, 네. 뭐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게 있으면 다 공유를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독서 부분이 더 10만 원 방에 있는 거고, 네. 30만 원 벌기 방에는 저희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강의나 아니면 또 에드포스트나 다양한 그런 수익을 추구하는 모임이 있고요. 요즘 일단 뭐 집중적으로 좀 블로그가 좀 이렇게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예전에 이게 2005년도에 생겼는데 이것도 소위 말하는 좀 어떻게 보면 인싸들이 주로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좀 많은 다양한 분들이 자기 얘기를 올려주시면서 또 소소하게 여기서 또 에드포스트 제도가 생긴 이후에 좀 세도이 좀 생기니까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도 조금 소액이지만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몇 년 동안 이제 블로그를 1, 2년 하신 분들은 저희가 섭외를 안 했거든요. 하실 때 몇 년 이상 쭉 꾸준히 활동하신 분을 섭외를 했는데 보통 애드포스트 수익은 사실상 유튜브에 비하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죠, 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블로그를 계속 하고 있던 거는 이 나만의 기록들이 쌓이면서 어떤 브랜딩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죠. 다른 곳에서 활동할 때 내가 막 구구절절 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내 블로그를 보고 딱 섭외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다각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브랜딩. 일단 소득이 이게 만족스럽진 않으실 텐데 블로그 에드포스트로 들어오는 것들이 이따 다 말씀드릴게요. 근데 브랜딩이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다. 솔직히 풍병님, 우리 임대현 대표님도 블로그로 작가 되신 거잖아요. 맞죠? 예. 블로그 운영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세 권을 한꺼번에 책을, 제 계약을 하게 돼가지고 그중에 2권이 나왔고요. 한 권은 이제 올해 연말에 하나 마저 나옵니다. 책이 나온 게 어떤 거 나왔었죠? 이제 첫 번째로는 친구들하고 이제 공동으로 작업했던 36세 내 집을 가져라 책이 하나 나왔고요. 그 저희 다독다독 진행하시는 드리머님도 작가시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이제 그 책 출판사의 이건 대표님, 네. 임효진 대표님도 작가셨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책이 저희 블로그에 옷 안 사고 정리하는 과정을 네. 기록을 남겼었는데 그 네. 블로그 글을 모아서 이제 딱 1년만 옷 안 사고 살아보기 책이 나왔고요. 예, 1년 동안 이제 옷 안 사고 살아보기 이 책은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제가 다독다독에다 모셔가지고 그때 한번 했었죠.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매달 이제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한 달 동안 이렇게 목표는 뭐였는데 여기 어느 정도 달성이 됐고 그 다음 달 목표는 뭐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을 남겼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거를 들으신 분이 이제 강의를 책으로 내고 싶다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 이제 다이어리 작성법에 대해서 다이어리. 그래서 이콘 다이어리라고 다이어리는 먼저 이제 작년에 한번 내봤고요.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 올해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야, 진짜 이거 블로그 잘하면은 진짜 이게 에드포스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가하고 그 여러 가지 활동이 더 가능하네요, 진짜. 저 되게 집에서 그냥 애 키우면서 네. 육아휴직하면서 자연스럽게 퇴사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네요. 어떡하지? 뭐 집에서 뭐 하지? 하다가 이제 블로그를 옛날에 네. 그 싸이월드를 원래 하다가 싸이월드가 약간 주춤하면서 연식이 좀 있네, 그래도. 나이 20대 그래가지고 네. 옮겨왔는데 네. 저는 이렇게 잘 풀린 케이스인데 이거 외에도 아까 에드포스터 수익이 적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한 달에 1, 20만 원씩을 체험단 하면서 체험단 활동으로도 벌고 그렇죠. 또 후기로 또 타고 들어오신 분들 덕분에 에드포스터 수익을 1, 20만 원 이상 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나중에 보겠습니다. 네네. 예, 이따 2부에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30만 원에서 이제 네네. 그 브랜드, 그러니까 블로그 브랜딩 말씀하셨고요. 네네. 또 50만 원 프로젝트는 뭐가 있어요?
저희가 50만 원 프로젝트는 이제 저 아까 블로그를 했는데 30만 원도 벌었다. 그러면 이제 책 쓰기 같은 걸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글을 모아서 책을 쓰거나 이제 주식 투자를 하거나. 그래서 저희가 주식을 이미 너무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이 막 활동을 하시니까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갔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 저희가 생초보 주식방이거든요. 생초보 주식방. 아, 저도 들어가고 싶네요. 그래서 50만 원 방에 있는 게 50만 원부터 좀 벌어보자 해서 저희가 종목 분석이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저희가 으쌰으쌰 공부를 해보자 해서 각자 공부한 뭐 종목을 분석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올리지 않더라도 와서 보시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00만 원 이상 방은 뭐가 있어요? 저희가 지식기업가 방이 있는데 이제 강의를 하거나 강의 어떤 생산자 활동을 하는 생산자. 네네.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실현가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건축도 하시고 태양광 이런 것도 해보시고 다양하게 도전하신 분이 그 강의를 어떻게 하면 잘할지 단톡방을 운영하거나 카페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만들어서 이제 하고 계세요. 저 연합 멤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맡아서 각자 게시판들 하나씩 맡아서 하고 있어요. 진짜 재밌다 이거. 은근히 이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분야인데 하늘을 먹고 노니까 이게 단계별로 금액별로 이렇게 좀 관심이 많는 분야에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300만 원 이상은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 이제 오늘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그 30대 초반에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휴직 때문에 그만두고 그냥 자연스럽게 전업주부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때 좀 신경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자발적이었어요? 일단 비자발적이었어요? 자발적이긴 했는데요. 약간 제가 이제 전문 분야가 경영학과를 나와서 뭐 기획 업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거나 이 회사를 그만두고 애를 키우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복직하거나 했을 때 나만의 기술이 있는 분야가 아닌 거예요. 어떤 경영관리부서라던가. 그러니까 이 문과 쪽이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좀 그래가지고 그만두기로 결정은 했는데 그때 집에서 애를 제가 그때 뭘 잘못 알고 36개월까지는 엄마가 꼭 키워야 된다는 게 유행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난 이제 복직은 틀렸구나. 내가 대학 나와서 여기까지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커리어가 끊기는구나. 나 이제 남편 월급으로만 알뜰 때 살 때 살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있으면서 이제 옷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처음에는 아주 단순했어요. 블로그에 오늘도 옷을 안 샀다. 오늘 뭘 입었다. 사진 올리고. 이게 한두 줄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블로그를 처음 그러니까 시작하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록하는 거를 좋아해서 다이어리도 꾸준히 써왔고 그러니까 싸이월드 전에도 뭔가 계속 그러니까 SNS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기장 말고 SNS 활동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혹시 프리첼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튼 싸이월드 이후로 SNS 활동을 꾸준히 했던 것들이 습관 남아서 이제 2005년도 아마 이후가 될 텐데 블로그를 하셨다는 것들이죠. 근데 블로그의 매력을 느꼈던 거는 어떤 그런 인맥으로 타고 가는 관계가 아니라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했을 때 나온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랑 약간 재미 삼아서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씩 진짜 뭘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셔서 이웃인가 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가끔 해주시고. 근데 저는 사실 블로그를 운영할 때 많은 분들이 블로그 운영할 때 어떻게 검색에 잘 피는 법, 네이버 메인에 뜨는 법 이런 걸 연구해서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검색에 잡히지 않게 운영을 하거든요. 제목도 안 써요. 제목도 안 써. 맞아, 가끔 가다 보면 땡땡땡도 있어, 맞아. 저 그냥 귀찮으면 이렇게 긋거나 제목 없이 그냥 올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오신 분이 재밌다고 뭐 제 글을 하나 펴갔단 말이에요. 펴가면 이 블로그에 계신 그 친구분이 또 타고 와서 등록을 하고 또 등록을 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10,000명 정도 이웃분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10,000명이면 쓸만하죠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글 하나 올릴 때마다 글 안 올리는 날은 정말 조회수가 방문자 수가 거의 0에 가깝다가 하나가 올라가면 그때 1000이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검색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이구나. 평소 때 임자희님 팬이죠. 뭐 어떻게 보면 글팬. 저는 또 약간 팬과 이런 관계는 아니고 뭔가 그렇죠. 약간 친구가 되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구독자라고 하고 이웃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웃 사촌이라든지 뭐 이웃 형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퇴사 이후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좀 삶에 또 자신감도 생기시고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적극적으로 SNS나 사이드 잡에 좀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우리가 잃을 게 없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저한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그때 퇴사할 때 퇴사 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거에서 상상을 안 하고 이제 퇴사하신 것들이잖아요. 그때는 그 투자만 남편 월급으로 알뜰살뜰 살면서 남은 걸로 좀 투자를 해볼까 약간 이런 정도지 다른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아예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이제 이런 고민을 했던 동생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결혼을 했고 직장을 다니는데 퇴사할까 말까, 육아휴직 때문에 퇴사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저 정말 실제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도 괜찮다고. 아 진짜? 누가 그 얘기를 안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퇴사하고 나와도 세상이 그 위생에서 뭐 전쟁터라고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겁을 많이 먹었는데. 회사 내는 전쟁터고 나오면 지옥이다. 아 맞아. 그래서 겁을 많이 먹었는데 막상 나오니까 그때 또 옛날에는 사상에 또 너무 막 열심히 해야 돼요. 절실하게 하면은 뭔가 이룰 수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이제까지 저희가 살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고민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어떤 학창 시절을 거쳐서 회사도 바로바로 들어가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나왔을 때 사이드 잡에 나는 뭘 한번 해볼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의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 찾게 됐다. 네네네. 그러네요. 근데 기왕이면 회사 다닐 때 그런 거 좀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메인 잡이 있을 때 사이드 잡으로 한 번씩 해보고 네네네. 사이드 잡으로도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나오시면 좋겠다. 그러면 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 고민 많이 하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한번 뭐 제가 뭐 회사 그만두라 말하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분은 아니죠. 제안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요런 팁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요걸 이제 사이드 잡이라고 한번 명명을 해볼게요. 사이드 잡을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할 필요 없겠지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예, 그래서 그 사이드 잡을, 이게 좀 재밌는 사이드 잡을 찾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좀 우연히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저 찾으셨어요? 이 과정들이. 근데 저는 사실 돈이 있고 없고랑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되게 돈이 있어도 좀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거를 사이드 잡을 하면 축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저희가 회사를 다니고 본업이 있잖아요. 만약에 본업이 있을 경우에 아니면 본업이 없고 주부라고 하더라도 이게 결정을 내리고 하는 부분이 저에게 있지가 않아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어떤 조직에 휘둘리는 결정을 많이 당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게 제일 스트레스고 상실감이 제일 크죠, 맞죠? 그렇죠. 네. 집에서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데 사이드 잡을 어떤 취미처럼 시작을 한다면은 내가 뭘 할지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이제 이걸 어떻게 다음 단계 뭘 해야 될지 또 결정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내 삶에 좀 자신감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삶에 자신감이 생긴다. 너무 짜릿한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 이제 그 대표님들하고 이제 골프를 쳤어요. 뭐 아시아나 시작하시는데 아무튼 이제 그 대표님 중에 한 분이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큰 기업 대표님인데도 오너 대표가 아니라 이제 월급장이 대표인 거예요. 이제 퇴사를 준비하는데 왜 퇴사를 준비하냐고 물어봤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내 의지를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냥 다 어차피 오너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고 이걸 또 성공을 해도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결심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직장이 있어도 본업이 있어도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당위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